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어제부터 시작됐잖아요. 17개 상임위에서 26일간 질의가 이뤄진다는데 과거 국정감사 때는 국감 스타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우, 계란, 배추 등 다양한 소품들이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어떤 게 1등급이고 어떤 게 일반 아닙니까? 자, 대동소이하죠. 너무 시간 갑니다, 시간. 빨리, 시간 없어요. 이게 높이도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똑똑합니다. 빨리 흔들리지 말고 주체성 있게 결정해 주세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자, 거의 똑같은 겁니다. 난 게 아닙니다. 속았죠? 이렇게 국감장에 난데없이 계란이 등장한 이유 뭘까요? 이 품질이 좋지만 등급 판정을 못 받아서 제값을 못 받는 이 영세업체를 대변한 질문이었는데요. 농축산물 피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직접 들고 나온 겁니다. 국감장에 등장한 소품, 어제 계란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민주당 문금주 의원,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벼를 직접 가져왔고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배춧값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책상 밑에서 꺼내고 있죠. 배추 한 포기를 사왔습니다. 이 포장된 한우를 한아름 들고 온 의원도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한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과거에도 기억에 남는 재밌는 사례들이 많았죠. 2014년에는 괴물쥐로 불렸던 뉴트리아가 국회에 등장했는데요. 이 국감이 지금 보이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뉴트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저 철창 안에 갇혀 있는 게 이 괴물쥐라고 불렸던 뉴트리아인데요. 문제는 이 국감이 파행되면서 이 철창 안에서 12시간을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위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소란이 있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어제 국토부를 상대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민주당 윤종근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 관용차를 허락 없이 중고거래 사이트 매물로 올려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고성이 오갔던 어제 현장으로 먼저 가보시죠. 장관님 차량이 으로 시작하는 거 맞죠? 당근에 지금 5천만 원에 판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올리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저한테 양해 받고 하신 거예요?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습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허위 정보를 올리는 것은 국토부에 심각한 자료 문제라고 요청을 생각이 했습니다. 됩니다. 예. 법률 위반입니다. 본인의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 문서 문서 위조에 해당하다는 사항이거든요. 문서 위조라는 표현을 쓰시고 범죄라는 표현까지 쓰신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윤 의원은 이날 이제 주인의 허락 없이 온라인 직거래 마켓에 올릴 수 있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관용차를 매물로 올린 사실을 밝힌 건데요.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차량 번호만 알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 운을 뗐습니다. 그러자 박 장관, 저한테 양해를 받은 것이냐 이렇게 바로 항의했고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도 가세해서 당근마켓에 본인의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장관 차량 번호와 이름이 국가보안인가 정책 지뢰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맞섰고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차량 번호와 소유자를 장관이라고 해서 올린 그 자체가 범죄라며 이렇게 반박했고 여야 의원들과 고성은 이어졌고요. 잠시 정회도 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요. 검찰과 경찰, 감사원 직원 등 17명이 일렬로 줄을 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증인 선서하신 18분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맨 앞에 증인석 앞으로 좀 와주세요. 앞으로 앞자리로 쭉 서주시면 좋겠어요. 일렬로 좀 쭉 서주세요. 여기 검찰 수사관 손 들어보세요. 경찰청 수사관 손 들어보십시오. 자, 검찰에서 오신 분이 맨 마이크 쪽으로 서시고, 그다음에 경찰 6분 서시고, 그다음에 감사원 서시고, 국세청 이렇게 풀 위에서 좀 서주세요. 정말 이례적인 장면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파견됐다 돌아갔거나 아니면 지금 파견 중인 공무원 17명을 세운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맡은 업무 그리고 지시 라인을 추궁했습니다. 정 의원은 방통위는 정권의 특별
특별수사본부로 전락했고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로 일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모욕적이라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은 정동영 의원은 갑질의 전형을 보여줬다면서 모욕적 갑질과 호통에 불쾌감을 느꼈을 모든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외통위 감사장에선 3급 비밀 표시가 돼 있는 공문이 공개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외교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이 공개했던 문서가 지금 논란입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문서입니다. 논란이 되는 건요, 이 해당 문서가 3급 비밀 문서였기 때문인데요. 어제 있었던 국감 현장부터 보고 오시죠. 제가 제보받은 전문인데요. 저게 투표 일주일 전에 전 외교관 공관장에 보냈던 겁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저 문서를 어디서 입수하셨습니까? 아니 3급 비밀 문서를 어떻게... 저 법적 문제 아무것도 없던 걸 그렇게 걸고 넘으시지 마십시오. 좀 전에 3급 비밀 사항으로 분류된 문서인 것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가 이게 전 국민에게 전 세계 국가가 다 보는 자리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입수 과정에 있어서 비밀 공개 절차가 지켜졌는 것인지. 3급 기밀 문서가 누출되는 것은 국기를 흔드는 것이고 범죄 행위입니다. 네, 이 문서가 뭐냐면요. 정부가 지난해 11월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판세를 분석했던 문서입니다. 문서에는요. 사우디아라비아의 1차 투표에서는 접전이, 또 2차 투표에서는 한국이 유치에 성공할 거란 전망이 담겼는데요. 하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만 119개국 지지를 얻어서 개최지로 확정이 됐죠. 당시 한국이 얻은 표는 29표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급 비밀 문서가 노출되는 건 국가를 흔드는 범죄 행위라고 질타했는데요. 반면에 야당은 비밀 문서 유출이 핵심이 아니라 판세 분석을 틀리게 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여당 지적을 받아쳤습니다. 이렇게 국정감사 이야기까지 오늘 이야기 핵심만 짚어봤습니다.